이제는 예쁜 꽃을 파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꽃집들은 자신만의 가 뚜렷합니다. 진짜 비즈니스는 판매 이후에 시작되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자본으로 시작해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꽃집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들지 않는 꽃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플라워 노마드 나혜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불안정한 꽃집 창업,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흔히 꽃집은 감성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하는 막노동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고요. 초기 창업 후 1, 2년 안에 문을 닫는 꽃집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반대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자리를 잡은 꽃집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전 창업 경험과 수많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직접 봤던 잘 되는 꽃집들의 공통된 성공 전략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소자본으로 시작해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꽃집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꽃집뿐만 아니라 공방이나 작은 규모의 브랜드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2026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되는 꽃집과 잘 안 되는 꽃집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둘러보고 여러 꽃집 사장님들과 만나다 보니 이 결정적인 차이는 브랜딩과 콘텐츠 그리고 고객 지향적 마인드에 있더라고요. 잘 되는 꽃집들은 자신만의 컨셉과 스토리가 뚜렷합니다. 가게 이름부터 인테리어, 꽃다발 포장 스타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요. 반면 특별한 개성 없이 유행하는 디자인만 쫓아가거나 꽃만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곳은 소비자 기억에 남기가 어렵겠죠. 요즘은 꽃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시장 경쟁도 엄청 치열해졌는데요.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지하철역에서 꽃집을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하철역 내 꽃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에는 11곳에 불과했던 지하철역 꽃집이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무려 거의 4배가 증가한 수치죠. 49곳으로 2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작은 꽃 한 다발씩 사가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수요가 많아진 만큼 경쟁은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지하철역 꽃집이라고 해도 차별화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곳은 작은 꽃집이라도 서비스와 감성을 꼼꼼히 챙기는 곳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와 마케팅도 성공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잘 되는 꽃집들은 인스타그램, 스레드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가게에 팬을 만들고 있어요. 제 수강생님 중 한 분은 공방을 운영하다가 최근 꽃집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갑자기 꽃집을 하니까 당연히 고객이 없겠죠. 근데 이분이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를 엄청 열심히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부터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쁘게 꽃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꽃 이야기와 일상 콘텐츠로 고객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이 브랜드를 찾는 팬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꽃집들이 독특한 디자인과 SNS 홍보를 결합해서 젊은 분들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다발, 서프라이즈 박스 등등 이렇게 참신한 선물용 제품을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야구 꽃다발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야구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야구를 테마로 한 꽃다발 제작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일부 플로리스트 분들은 LG 트윈스, 하나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 등등 구단 컬러로 꾸민 야구공 꽃다발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야구 꽃다발 자체가 SNS에서 알고리즘을 타게 되면서 팬들의 선물 아이디어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잘 되는 꽃집의 특징은 분명한 브랜드 컨셉이 있고 SNS를 통해 온라인 소통을 엄청 활발하게 합니다. 또 탄탄한 고객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예쁜 꽃을 파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브랜딩과 사업 전략이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오래 사랑받는 꽃집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마케팅에 대한 재밌는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직접 실험과 관찰을 거듭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피존 트리거 전략입니다.
이게 대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매장에서 플라워 클래스 수업을 하던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더니 혹시 피존 안 필요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했죠, 저는. 뭐 갑자기 피존을 팔지? 그것도 꽃집에서? 그래서 웬 웃긴 사람이 다 있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곧바로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3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였다면 어땠을까? 그럼 나는 방금 저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깨달음을 이제 얻은 거죠. 아, 우리가 브랜드를 기억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길에서 아무 사람이 와서 우리 꽃집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 꽃집을 가실 건가요? 보통은 약간 스팸 같아서 무시하기가 쉽죠. 자, 근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 꽃집 내가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가봐,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혹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 대한 기억과 인상이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이게 바로 피존 트리거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이 통찰을 제 책인 작은 공방 큰 비즈니스가 되다에서도 강조했는데요. 이 피존 트리거의 5가지 전략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우리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피존 트리거의 5단계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1단계는 발견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처음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치다가 고객이 우리의 꽃 사진이나 영상을 봤다고 해볼게요. 이 수많은 게시물 중에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눈길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올릴 때 눈에 확 띄는 썸네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썸네일에서 시선을 사로잡아야 지나가던 사람이 이게 뭐지?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간판이나 가게 분위기가 첫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어떻게 하면 눈에 띄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2단계는 탐색이에요. 고객이 흥미를 느껴서 프로필을 눌러봤다면 이제 브랜드 계정을 보고 신뢰를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계정에 들어오자마자 신뢰를 바로 느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은 어떻게 신뢰를 느끼게 될까요? 바로 콘텐츠와 프로필 세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재밌거나 나에게 도움되는 릴스들 보신 적 많죠? 그 릴스들 볼 때 어떻게 하셨나요?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을 남긴 다음 그 계정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때 고객들은 바로 팔로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계정에서 올렸던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갖고 있던 경계심이나 의심이 사라지고 프로필 소개나 하이라이트까지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팔로우를 누르는 거예요. 고객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프로필 세팅 방법은 제가 앞서 올렸던 2026년 AI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릴스 공략법,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 브랜드 좀 믿음직하다, 나한테 필요한 계정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네, 3단계는 구매 직전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바로 신뢰 형성인데요. 사실 아무리 나를 팔로우했다고 해도 즉시 돈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 브랜드는 그들에게 모르는 브랜드, 처음 보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했던 방법은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 30-40페이지 분량의 무료 전자책을 배포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5,000명 이상이 받았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무료 전자책이라고 해서 일기 같은 내용을 썼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금방 식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유료급 정보들과 저의 실제 시행착오들을 가감없이 담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런 걸 그냥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하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15만 원이었어도 돈 주고 샀을 거예요, 이런 내용의 장문의 편지들이 이메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료 정보나 체험 콘텐츠, 낮은 진입 장벽의 상품을 세팅해두면 고객이 직접 내 브랜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쉬워져요. 4단계는 드디어 구매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사실 3단계 세팅까지 잘 돼 있으면 구매 결정은 어렵지 않게 이뤄지는데요. 구매는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는 지금 사야 되는 이유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옵션이나
불분명한 설명은 망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3단계를 아무리 잘 세팅해놔도 구매 전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구매 과정은 최대한 단순하게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펜으로 전환되는 단계예요. 한 번의 고객을 반복되는 관계로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비즈니스는 판매 이후에 시작되거든요. 특히 꽃집은 요즘 동네마다 너무 많아서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서비스는 멤버십이나 구독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꽃 정기 배송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또는 우리 가게 VIP 회원이 되면 꽃 정기 교체 서비스를 3회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고객을 팬으로 만들면 자발적으로 다음에도 또 여기서 주문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구매 후의 경험과 소통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서 한 번 결혼기념일 꽃다발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매년 기념일 일주일 전에 알림 메시지를 보내서 잊지 않고 또 꽃다발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내 꽃집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자, 이 단계에서 고객은 팬으로 전환됩니다. 자, 피존 트리거 5단계 좀 길긴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만약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나는 더 구체적인 내용과 더 많은 사례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책 작은 공방, 큰 비즈니스가 되다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결국 이 피존 트리거의 목표는 우리 브랜드를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구조를 짜자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광고가 아니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잘 설계된 흐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이거든요. 제가 겪은 되게 우픈 에피소드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내용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마케팅 공식입니다. 저도 제 공방을 키우는데 이 피존 트리거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저의 많은 수강생 분들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꽃집 운영이나 다른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진짜 꼭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브랜딩, SNS 활용, 또 끊임없는 개선과 노력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엔 작은 규모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큰 꿈과 탄탄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도전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